잠시 후 여러분은 미국과 소련의 총성 없는 전쟁, 냉전 체제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 불황의 여파로 동유럽 각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스와 터키 등지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가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무력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권력자들과 외세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과 정돈된 정치 관계의 기본이 될 재정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통해 트루먼 독트린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 각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유럽 경제의 부흥과 공산주의 세력 확대 방지를 꾀한 마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유럽 각국과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유럽 각국 공산당의 정보 교환을 위한 코민 포럼을 조직하였고, 동유럽 국가의 경제 원조를 위해 코메콘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양 진영의 본격적인 대립은 1948년 소련이 취한 베를린 봉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베를린 지역을 통합하자 동베를린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여 물자 공급 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듬해 독일의 베를린 봉쇄는 해제되었지만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독과 공산주의를 표방한 동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에는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냉전의 대결 구도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지만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어 대립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공산주의 확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참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은 재정 부담과 국제적 반전 여론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결국 베트남 전쟁은 1975년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양 진영의 군사적 동맹 체제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항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를 확장하고 핵무기 미사일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1957년 소련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용화하였고, 미국은 수소폭탄 등 대량 학살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터키와 중동 지역에 소련을 향한 핵무기를 배치하자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1962년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소련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면 미사일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63년 미국과 소련 간의 한 라인이 개설되었고, 핵전쟁 회피라는 공통의 과제 하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미국과 소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